안녕하세요. 이제 드디어 실전 사례를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RMPB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RMPB를 공부하는 이유는 HLB 리버세라닙의 가치평가가 사용됐던 그 공식이기 때문에 요거를 알면은 우리가 역으로도 회계 법인이 한 것을 그대로 뭐 믿는 것도 물론 신뢰도 높으니까 뭐 그것도 맞겠지만은 내 나름대로 여기서 가정한 것들에 동의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따로 내가 계산해서 리버세라닙 나만의 리버세라닙 가치를 또 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둬서 뭐 나쁠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술 계열 보면은 요거는 이제 이상 지지혈증 치료제로 HDL은 높여주고 LDL은 낮춰주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 보면은 이제 이렇게 데이터들을 다 이제 준비를 해놓거든요. 임상 성공률도 개발 비용들도 각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조사를 해놓은 다음에 이제 가치평가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2014년에 전임상으로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1상, 2상, 3상, 승인, 출시 이렇게까지 다 있는데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은 2032년까지만 적혀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특허가 만료되는 게 2032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는 매출이 이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진행할 확률이 적혀 있는데요. 여기 100%, 100%,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지? 이게 성공할 확률이 100%라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근데 그것보다는 요 같은 경우에는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느냐? 임상이 이제 성공했다는 그 과거 사례가 아니 이제 사건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거는 일어난 일이니까 확률이 100%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왜 이거는 임상 이상을 진행 중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느냐는 것은 여기까지도 100이 적혀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 요 밑에 있는 진행할 확률은 요거를 진행할 확률을 말하는 겁니다. 임상 2상을 진행할 확률, 임상 3상을 진행할 확률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부터 먼저 보면은 요게 왜 67%냐? 임상 3상을 진행할 확률이 67%라는 것은 2상이 끝나야 3상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2상이 성공을 해야 3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 67%는 임상 2상이 성공할 확률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상 밑에 있다고 이게 3상이 성공할 확률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3상으로 진행할 확률은 2상이 성공을 할 확률이랑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임상 2상에 여기 100%라 적혀 있는 이유는 임상 1상이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임상 1상이 성공했다는 사건이 이제 과거에 있으니까 뭐 100%죠. 그래서 실제로도 그렇게 성공한 확률이 맞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요 67%가 뭐의 성공 확률이냐? 임상 2상의 성공 확률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올라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올라가서 보면요. 바로 여기 페이스 2 단계별 성공 확률이 67%로 적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봤듯이 플레이 클리니컬 페이스 1은 컴플릿, 그러니까 끝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발생했으니까 100% 확률이죠. 그래서 둘은 이제 끝났고 지금 임상 2상을 진행 중이고 요게 성공할 확률이 66%다, 67%다. 그래서 임상 3상으로 진행할 확률은 임상 2상이 성공할 확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헷갈리지 않으시면은 이제 성공적인 거고요. 이번 영상은. 그 다음에 추가로 이것도 이제 할 수 있으면 성공적인 건데 요 승인은 이제 32%인데 요거는 어떤 걸까요? 3상이 성공할 확률일까요? 아니면은 뭐 최종 승인이 될 확률일까요? 이거는 위에 가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32를 기억해 주시고 3상이 성공할 확률은 48%입니다. 그런데 최종 승인 확률은 32%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아니라는 거죠. 요거라는 거죠. 이거를 왜 이렇게 나눠놨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RMPB 그 앞에서 영상에서 봤듯이 요거를 이렇게 나눈 이유는 각 단계별 코스트를 각자 계산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최종 승인 확률로 계산하면은 요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보면은 최종 승인 확률 32%가 바로 여기 시판에 적혀 있다는 것을 여기 승인에 적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느낌이 나죠. 요렇게 나눠가지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코스트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프로핏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공식 한번 보고 오면요. 아까 이제 표에서 이렇게 두 개 나눠져 있잖아요. 이 위에 게 요거를 말한다고 보면 되고요. 요 밑에 게 요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기억을 하시면은 자, 여기 위쪽에 진행할 확률은 어디 확률을 갖다 썼죠? 여기 단계별 성공률을 갖다가 썼습니다. 여기 거. 그런데 이 밑에 거부터는 이제 승인, 출시 부분은 어디 확률을 갖다 썼느냐? 여기 최종 승인 확률을 갖다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에서 위에 있는 1행은 여기 거를 갖다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2행에 있는 것은 최종 승인 확률을 갖다 쓴 겁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코스트가 되는 부분을 갖다 쓴 거고 여기는 이제 플러스가 되는 부분, 이제
갖다 쓴 것이고요. 그래서 확인을 하면은 여기 이제 어프로벌 이제 29%를 이제 갖다가 쓰는 것을 여기 출시 부분에 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면은 요거는 이제 100%라는 것은 이제 성공했다, 컴플릿 됐기 때문에 100으로 적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67%라는 것은 임상 이상의 성공 확률, 임상 이상이 성공해야 임상 3상으로 진행할 확률이 되는 거니까 이제 같은 거죠. 그래서 60% 여기다 적었다는 것이고요. 정확하게 이제 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전임상 곱하기 1상 곱하기 2상 곱하기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거고 100이니까 뭐 곱해봐야 그대로니까.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요거는 이제 어프로벌 될 확률입니다. 그래서 승인, 그 다음에 출시까지 어프로벌 될 확률. NDA가 거의 90%니까 요 확률이 그렇게 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시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매출이 잡히니까 그것까지 숫자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더해서 평가한 다음에 요 위에 비용 코스트를 빼면은 우리가 원하는 RMPB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추가로 이제 가정들이 필요한 게 수익률, 할인율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이제 과거 사례들 이제 통계를 내 가지고 하거든요. 판검이 재고 비용 이런 것들에서 수익률 39%, 그 다음에 할인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1.5% 이런 것들을 적용해 가지고 내려가서 보면은 현금 흐름을 이제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확률이 여기까지 우리가 봤는데 이 밑에 이제 실제 이제 비용들까지 이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산이 돼가지고 현금 흐름, 그 다음에 현재 가치까지 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마찬가지 여기도 똑같이 개발 비용, 뭐 매출액, 그래서 운영 비용, 현금 흐름, 현재 가치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연도가 이제 낮을수록 이 현금 흐름이나 현재 가치랑 똑같죠. 별로 안 줄어들죠. 그런데 이제 뒤로 갈수록 훅훅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32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현금 흐름이 이제 3928인데 621로 훅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요거 더 미래로 갈수록 현가를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 돌려오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나누는 거죠, 숫자로.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이 줄어든다는 것까지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면은 진행 확률 100%짜리는 개발 비용이 그대로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현금 흐름이 11.5, 이거는 코스트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내려오는데 여기 임상 3상부터는 이제 67%로 확률이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한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67 곱하기 126을 하면은 84가 나오거든요. 84.4. 그래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84.4가 찍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67에 126이니까 얘는 왜 다 금액이 똑같냐? 다 같은 임상 3상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84 계속 찍히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시간이 가면 이제 승인도 있죠. 여기 하고 매출액 부분을 보면은, 자, 이것도 똑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시가 되고 나서 처음 찍혔죠. 여기 보면은 이제 요거 빼주겠습니다. 606에서 운영비용은 이제 비용이니까 캐시플로우 빼줘야 되잖아요. 인하는 거랑 아웃하는 거랑 그걸 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대로가 아니라 확률 단위 곱해줘야 되죠. 0.29라고 이거를 이제 곱해주게 되면은 68.4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여기 찍혀있는 현금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걸 또 현가니까 25.7이 됩니다. 똑같이 계산해보면은 여기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해볼까요? 1692 빼기 1031이고요. 여기다가 0.29 당연히 곱해줘야 되겠죠. 확률적으로. 그래서 191이 나오는데 이거 숫자가 조금 뭐 28.8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하면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19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다 계산해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마지막 것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 34957 빼기 여기 21323을 하면요, 여기 13634가 나오는데 여기 곱하기 아까 0.288이었으니까 이렇게 곱해보면요 3926, 우린 난 6 나오는데 8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가까지 하는 걸 뭘 구한 거였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다 구한 거죠. 이거 시그마 한 거니까 다 이거 더해주고 요거는 다 더해주고 빼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MPB 토탈이 나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온 걸 보니까 이제 평가 대상의 기술가치 금액을 요걸로 얻어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실제 사례를 살펴봤고요. 이걸 활용해서 뭐 각자 이제 가정 좀 들어가겠죠. 그래서 HLB 리버세라님의 뭐 가치 평가를 해보는 것도 또 재밌는 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